동경, 서윤후, 보아, 메리크리. 시절 동경. 시를 써오면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 그런 막연한 질문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다. 아마도 지금의 나는 유년 시절 홀로 있을 때의 모습에서 결정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이야기가 있는 것을 찾아 읽거나 보곤 했다. 어디 가서 하지 못한 말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적기도 했다. 지금 내가 시를 쓰는 이유도 그 시절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붙잡고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명랑한 아이였더라면,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해 자기만의 은둔과 우정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시를 쓰고 있지 않았을 것 같기에. 부모님이 20살이 되던 해에 나는 태어났다. 일찌감치 젊은 부모님이 듣는 노래나 영화와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특히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노래를 듣는 일은 내게도 큰 재미가 있었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게 재미있다고 느꼈다. 트랙 리스트가 거의 다 벗겨져가는 카세트 테이프가 장난감보다 더 익숙했다. 맞벌이로 인해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바보 상자와 짙은 우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음악방송을 챙겨봤다. 같은 장면 하나 없이 다채롭고 무대 위에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래를 찾아 듣기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끝내고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 가요 리믹스 같은 불법 복제 테이프를 사오곤 했다. 2번 트랙에 있는 H.O.T의 노래를 듣기 위해 되감기와 빨리감기를 반복하다가 1번 트랙의 조성모, 3번 트랙의 박상민 노래를 저절로 외우게 되던 그런 번거로운 시절이었다. 무대에서 서로 합을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환호성 속에서 3분을 꽉 채우는 가수들을 보면 즐거웠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그것이 내가 처음 느낀 동경이다. 모뎀 통신에서 ADSL 통신으로 넘어가며 인터넷이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친구들 사이에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유행이었다. 특히 이메일의 닉네임은 또 다른 정체성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 당시 자신이 좋아하던 아이돌의 이름을 합성해 만드는 닉네임이 성행했는데, 그때 내 친구들을 소개하자면 강타부인, 혜성마눌, 호영아 나만봐, 민션 커플, 신화 멤버인 민우와 혜성을 커플로 지칭하며 줄임말 등이 있었다.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으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동경하는 방식이나 방향, 혹은 그 대상이 같다는 기쁨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보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2638 더하기 1. 내가 보아라는 가수에게 처음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은 게릴라 콘서트라는 그 당시 인기 있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였다. 당일 거리 홍보로 5,000명의 관객을 동원해야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잔혹한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경기도 안산 한복판, 개조에서 만든 조악한 트럭 뒤에 탄 보아가 확성기를 쥐고 홍보에 나섰다. 휑한 거리, 쌀쌀한 날씨 속에서 보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사투리를 쓰며 자신을 알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것 같다. 그는 꽤 절실해 보였고 절박해 보였으니까. 그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대답했다. 내 또래의 아이가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꿈이나 희망처럼
거창한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학습할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없이 목도리를 둘러주는 장면으로, 슬픔이라고 적지 않고 눈물을 훔치다 젖어버린 옷소매로. 그때 보아는 내게 구체적인 사람이었다. 수줍음이 많지만 단단하고 소신 있는 그의 모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방구석에서 혼자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빠의 골프채를 거꾸로 세워 잡은 뒤 립싱크를 하던 나에게는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이었으니까. 반에서 키가 가장 작았던 나는 작은 체구로 자신의 무대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그 모습마저 훌륭해 보였다. 홍보를 마친 보아는 안대를 벗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입장한 관객 수는 12,638. 보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어떤 마음에 자연스레 동요되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공연이 시작되고 남몰래 따라 들었던 그의 노래를 열심히 흥얼거렸다. 보아는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선 것처럼 열창했다. 커다란 무대와 환호성에 호응하듯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었다. 게릴라 콘서트의 전광판 숫자 12,638에 이를 더해보는 상상을 했다. 나도 저기 있는 것 같았으니까. 비록 작지만 내 하나를 보태어도 좋을 커다란 하나였으니까. 보아가 넘버원을 부르며 검지를 세워 하늘을 향해 치켜드는 안무를 하면 관객들 모두 검지를 세워 하나를 가리켰다. 이 노래가 끝이 아니었으면.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닌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연합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만 했다. 평균 커트라인 점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야 했으므로 미니 수능이라 불리던 연합고사를 치열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어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매일 쫓기듯 도망쳐오면 언제나 벼랑이 내 앞에 다가와 있었으니까. 공부가 싫었다기보다 시험과 성적으로 판가름하는 사람들의 얄궂은 시선이나 판단이 무서웠다. 그래서인지 연합고사가 끝나던 날엔 홀가분하기보단 우울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거나 심포 우리만두 같은 곳에서 쫄면을 먹었을 테지만 그날은 어쩐지 혼자 있고 싶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는 허탈함과 나의 한 시절이 막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레코드 가게에 들렀다. 소위 잘 나가던 형 누나들이 판을 치던 곳이어서 평소에는 오지 못했던 곳을 용기 내어 찾아갔다. 아무도 없는 한산한 레코드 가게에서 나는 막 나온 보아의 신보 메리클이라는 시즌 앨범을 구매했다. 내 마음과 꼭 닮은 듯한 잿빛 하늘 풍경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보아의 새 앨범과 함께 주던 브로마이드를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풍경이 잊히질 않는다. 그 풍경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아서였을까.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둘러싸고 있던 비닐을 벗겼다. 엄마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공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곧 마음을 쨍하게 울리는 맑고 청명한 종소리가 들렸다. 창밖은 여전히 아득하고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채점을 앞둔 시험지가 반쯤 남긴 도시락통과 함께 있고 나는 푹 꺼진 소파에 앉아 그의 노래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었다. 성탄절 분위기의 노래였지만 나는 한 시절이 끝나는 종소리와 다시 시작하는 종소리를 동시에 듣는 것만 같았다. 마음속으로 엉엉 울었다.
보아의 메리크리는 희고 얇은 시험지를 넘기듯 그렇게 지나가 버린 나의 학창 시절을 다 말해주는 노래다. 고등학생 때의 시 쓰는 기쁨을 처음 느꼈던 나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전국 100일장을 다녔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듯이 낯선 곳을 쫓아다녔다. 내가 쓴 시를 누군가 읽어줬으면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 동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혼자서 긴 시간을 떠나와 있는 일을 처음 해봤지만 적성이라도 맞는다는 듯이 익숙해졌다. 언제나 말없이 꼬여버린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보아 노래를 들었다. 보아의 노래는 간절했다. 간절한 마음 하나가 잘 포개져 있는 노래를 들으면 나 역시도 차분해졌고 내 절박함에 조급해하지 않고 나를 건강히 다룰 수 있었다. 백일장에서 상 하나 받지 못하고 헛땅치며 돌아오던 날에도 낯선 곳에서 생경하게 내 이름이 호명되어 상을 받고 오던 날에도 내 작은 256MB mp3에서는 언제나 보아의 노래가 반복 재생되곤 했다. 어둠 속에 본 얼굴이 나와 닮았다면. 20살이 되던 해에 나는 덜컥 시인이 되었다. 되고 싶은 것을 일찌감치 이룬 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함께 시를 쓰던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미묘하게 난감해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평 시간에 내 작품을 건너뛴다든지 시인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든지 시인이라 뭔가 다를 거라는 이상한 기대감 속에서 나를 배제하는 어딘가에 섞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채로 나는 20대를 온전히 시인으로 보냈다. 나는 보아의 노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보아라는 사람을 동경했다. 그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과몰입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른 나이에 등단한 나는 내 언어가 시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지만 정작 세상은 내가 감당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듯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는 그 끈기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초조한 나를 달래고 내가 가진 언어로 나의 깊은 곳을 시추해야 하던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종종 보아의 일본 무대 영상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주변에 시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시를 쓰기만 해도 칭찬을 받았던 시절을 지나 내가 만난 시인들의 세계는 냉혹하고 난해했다. 지금껏 나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해왔건만 모국어가 들리는 곳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은 처치할 수가 없었다. 어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과 진짜 나의 언어를 찾아 헤매는 방황의 시기가 만나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을 써야 할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보아의 메리크리는 한국의 싱글 3집, 일본의 싱글 14집으로 동시 발매가 되었다. 일본의 무대 영상이 더 먼저 올라와 보게 되었는데 일본 특유의 단정하고 차가운 무대와 카메라 워킹, 읽을 수 없는 일본어 자막이 내게는 낯설고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내가 즐겨보는 보아의 다큐멘터리에는 어린 시절 발성 연습부터 춤의 기본 동작을 익히는 익살스러운 어린 보아가 나온다. 무언가를 너무 일찍 알아버리는 데엔 기쁨과 슬픔이 동반하는 듯했다. 일본 데뷔 무대를 망치고 내려온 보아가 세상을 잃은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도 하는데 그 눈물은 무척 무거워 보였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이겨내야 하는 무게, 익숙한 것 하나 없는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져서였을까. 마침내 아름다운 선율로 도착한 메리크리를 들을 때면 고요하고도 치열했던 보아의 어떤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속으로 끙끙 앓으며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자신을 다독여오는 시간이 흰 눈처럼 내려앉았을 그 여린 마음까지도
그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을 열렬히 좋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좋아하는 일에도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저절로 향하는 곳에는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 있고 그의 노래와 삶의 궤적이 내가 가진 느슨한 선분을 오롯하게 비출 때가 좋았다. 가끔 퇴근길 버스에 앉아 메리크리를 듣는다. 이 노래를 듣는 기분이나 태도는 그때와 달라졌지만 오늘 나는 어떻게 끝나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다. 그런 노래가 내 재생 목록에 있다는 것이 좋았다. 어떤 답을 내리지 않아도 좋은 시간이었다. 좋아하면 들리는 2020년에는 보아의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었다. 34살의 나이에 갖는 20주년 기념 앨범의 타이틀곡은 배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자기 다짐을 담아 치열하게 작업했다는 그의 인터뷰를 본 적 있다. 누군가의 나아감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추동하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구도 알려준 적 없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그것은 동경하는 마음이 내게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지고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호흡법으로 자신의 오랜 시간 속에서 꺼내온 지혜를 남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언젠가 보아가 심사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모두들 보아니까 하며 알아서 잘하던 그의 속내나 고단함은 잘 헤아리지 않았던 서러움과 부담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의 노력이 왜곡 없이 아름다운 노래로 고스란히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게 즐겁다.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자신의 눈금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깊이 새긴 자신의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름은 내가 동경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이면 종소리가 들리는 노래가 흐르고 있다.